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재무제표 분석 클래스에서 해당 기업으로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관련해서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관련 실적을 추론해서 매크로하고 글로벌 증시 여건을 연계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해당 영상은 미국 기업 분석 및 매크로 채널, 텔레그램 채널을 투자자분들만을 위해서 이게 올리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외부에 공유를 하지 말아 주셨었는데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가고요. 추론 결과가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일단은 중간 추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주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요. 상관관계는 99%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거의 동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빨간색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행성이 높고 특히 2019년 이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스닥 지수보다 아웃퍼포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 22년 2분기까지 실적이고 17년 1분기부터 22년 2분기 실적이고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근데 이게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OPM이 보시면은 과거 57%에서 18년도에 기록했던 57% 대비 현재 30%대로 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유를 체크해 봤습니다. 오른쪽에는 GPM하고 판관 비율인데 판관 비율은 크게 이상 사항이 없고요. 다만 GPM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은 매출 원가 쪽에서 세부 사유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비용들의 총 비용의 합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탈 비용 추이와 GPM 상관관계를 체크해 봤는데 이게 토탈 비용이고요. 판관비와 매출 원가 하고 GPM 추이하고는 상관관계가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매출 원가는 별도로 분기를 해왔고요. 매출 원가 총 합계하고 GPM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관관계가 그래도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매출 원가에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업원급여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원재료 매입액을 따로 발췌를 해서 GPM을 체크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역시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가 사유를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는 그 제품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제품별 매출액과 생산 능력하고 생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데이터를 확보했으면은 추가적으로 산출을 가능한 게 제품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별 매출액 나눠주기 생산 실적 하면은 생산 실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량이 아니죠. 생산했다고 해서 전부 다 판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러프한 판매량으로 감안하고 이거를 나누면은 제품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제품 가격 또한 러프한 제품 가격이겠죠. 제품 가격의 추세가 이렇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GPM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주황색이 GPM이고 파란색이 제품 가격.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은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 가격에 높게 연동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하나만 갖고는 객관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GPM하고 SK 하이닉스의 GPM을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GPM이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SK 하이닉스 GPM입니다. 장기간 17년 2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 거의 동일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하고 이익률이 연동되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개사의 이익률은 메모리 업황, 더 나아가서 글로벌 매크로 여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 두 개사의 매출액 추이 유사성에서 재차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이게 노란색이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추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거의 장기간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항상 SK 하이닉스 대비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26일날 실적 발표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주 전에 벌써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년 9월까지의 7, 8, 9 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많이 꺾였습니다. QOQ, YOY. 그렇다면은 이런 과거 연계 추세성을 확인할 가능했으면은 추론이 SK 하이닉스 또한 22년 3분기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QOQ, YOY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이 속한 업황의 이제 추론의 객관적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경쟁사의 매출 및 세부 현황 파악 및 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업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추론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 및 세부 현황을 파악해서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세그멘트별 매출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체크해 보니까 좀 아쉽게도 세그멘트별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세그멘트별 매출액이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세그멘트별 매출액을 감안한 추론을 유추한다면은 이것도 SK 하이닉스가 똑같이 유사하게 적용할 가능할 것 같다 판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7년부터 22년까지 20개 분기의 세그멘트별 매출액 현황을 발췌해서 이렇게 도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CNB로 그래고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 유니트 파란색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주황색이고 보시면은 모바일형입니다. 스마트폰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눈대중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불확실해 갖고 이거를 이렇게 선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서버형이고요. CNBU. 주황색이 모바일형. 노란색은 엔비디드. 그쵸. 그 다음에 회색은 스토리지, 비즈니스 유닛.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대반은 GPM이고요. 보시면은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거는 서버형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의 서버형.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막대바로 이렇게 개별 막대바로 표시를 해봤고요. 막대바 파란색은 서버형, 그 다음에 주황색은 모바일형. 모바일형이 감소세가 22년 2분기에 급격하게 빠지는 게 이게 추세가 파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버형도 과거에는 18년도, 17년도에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려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형하고 모바일형도 각각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버용 메모리형 매출액과 GPM하고 조합을 따져봤습니다. 당연히 서버용 메모리형 매출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GPM하고 연계관계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황색은 모바일형입니다. 모바일형은 그렇게 크게 연동관계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그멘트 매출액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글로벌 고객사의 매출액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기업에 속한 업황 추론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주요 고객사의 재고자산 현황 파악 및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거를 해당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액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메인 세그멘트는 CNBU로 체크됐고, 즉 서버형 메모리 매출이며, 따라서 글로벌 주요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의 재고자산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메모리 리스토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주요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어의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구글, AWS의 아마존인데, AWS 아마존의 재고자산에는 쇼핑몰 상품 과다 포함 사유가 있어갖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재고자산이 사업보고서 체크해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두 개의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재고자산만을 발췌해서 17년부터 해갖고 20개 분기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주황색이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파란색입니다.
재고자산 현황이고, 이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데이터 센터 서버형 매출액으로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회색선이고요. 추이는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리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2주 전에.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알파벳하고 구글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니까는 22년 3분기에 이 두 개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갖고 추론해보면은 재고자산이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의 지역별 매출의 현황을 체크해봤는데요. 22년 매출의 미국 매출의 비중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반도체 제재 정책과 연기됨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대처를 정확하게 적정하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중국 비중은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3개사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의 3개사의 중국 내 펩이나 캐파를 체크해보니까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낮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역별 매출 현황을 이렇게 분기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봤고, 20개 분기에 쭉 보시면은, 이거는 GPM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미국향 매출액입니다. 22년 2분기에. 주황색이 중국향 매출액이고, 그러면은 체크해보니까 22년 2분기에 미국 매출액 비중은 51.8%, 파란색 51.3%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향 매출액은 역대 분기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쯤에서 SK하이닉스는 선제적인 대응을 적정히 시행하고 있다고 파악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매출액 증대 시에 우려되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이익률의 변화 추이는 미국 쪽에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한 걸요. 그래서 GPM하고 이렇게 미국 매출 비중을 체크해봤는데 연계성이 좀 유사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만약에 매출액이 공장이 있다 판단하면은 GPM이 이게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미국 쪽에 공장이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추론 체크를 해봤습니다. 22년 2분기 생산 능력을 체크해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이고, 이 해당 부분하고 미국향 매출액 증가하고 아마 연계성이 있을 것 같다고 관련해서 연계돼서 추론을 해봤습니다. 캐파 관련해서 캐펙스와 이제 캐파고요. 캐파가 늘었다는 캐펙스가 분명히 사전에 급격하게 집행이 됐다는 거 의미잖아요. 근데 보시면 22년 1분기에 캐펙스가 역대 분기 최대로 집행을 했고, 1개 분기 레깅기에서 캐파가 늘었는데, 아무래도 종합반도체 업체이니까는 이렇게 1개 분기만에 캐파가 늘었다는 거는 약간 어불상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캐파가 늘어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 종속기업 현황을 체크해보니까는 미국 쪽의 법인은 모두 판매 법인입니다. 공장이 아닌 제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거는 의미는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이 제조 공장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그게 미국 쪽으로 수출돼 갖고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펙스의 레깅대에 발생되는 강강상각비하고 공장 조업원 급여를 추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캐파를 급격하게 넣으면은 당연히 이 회색선이 강강상각비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같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조업원 급여는 공장 조업원 인원수 비례잖아요. 이것도 급격하게 늘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신설 또는 증설의 의미보다는 기업 인수를 통한 캐파 증가로 우선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종속기업 자산 현황을 체크해보니까 21년 4분기에 SK 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 커브라는 노란색 갑자기 추가됐습니다. 자산 쪽에. 그래서 주소를 체크해보니까 인텔 낸드 사업 부분의 인수와 관련해서 단기 중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란색이 자산이. 그 다음에 22년 매출액 증가는 21년 4분기 인수한 인텔 낸드 플래시 법인의 매출의 신규 포함 사회로 이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의 생산 기지는 어딘가? 만약에 중국인가? 한국인가? 만약에 중국이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건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1년 이후에 됐지만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매출액
분기별로 종속기업 매출액이고 22년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거는 이 회색선, 회색 막대 이것 때문에 그런 사회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랜드 프로덕트 솔루션 코퍼레이션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그래서 매출에 신규로 추가로 발생된 거죠.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더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출 발생 공정 지역이 한국인과 중국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 기준 재본 상태표 유형 생산 분기별 추이와 별도로 체크하면 이게 국내 이천하고 청주 공장의 유형자산 설비에 대해서 증가 금액이 표시되잖아요. 별도로니까요. 근데 보시면 국내 쪽에는 이렇게 크게 높게 자산이 캐펙스가 이렇게 증가된 개연성을 파악하기 힘들었었는데 중국 쪽에 이제 주요 종속기업들을 포함시키는 유형자산 현황을 체크해보니까 21년 4분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인텔 랜드 프로덕트 솔루션스 랜드 플러시 관련해 공장 인수한 거는 중국 쪽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높을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에 급격하게 유형자산이 증가됐으니까는 해당 일자의 분기에 해당되는 전자공시를 다 뒤져봤습니다. 체크해보니까 22년 12월 22일 날 SK 하이닉스 세미컨덕터 대련 공장에 약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세미컨덕터를 현금 추찰했고 지분 100% 이게 뭐냐면은 인텔 랜드 사업 부분에 인수 생산 공장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고 이 의미는 방금 전에 SK 하이닉스 랜드 프로덕트 솔루션스의 공장은 중국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캡하는 생산 능력은 중국 공장이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 사유는 중국 쪽에 인텔 랜드 플래시 매출액이 추가돼서 이쪽으로 수출이 높아져서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다. 보시면 21년 4분기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4분기부터 급격하게 늘는 거 22년 1분기, 2분기 이게 신규력이 매출액이 추가된 사유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향 매출액이 증가된 거는 중국 쪽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신규로 매출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중국 관련해서 이제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 반도체 사업의 비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유예조치 1년 됐지만은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후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이번 유예 조치가 향후 1년간 여전히 안전한 수급을 담보할 수지도 부족하다,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해소됐다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장비 제조 기업들은 몸을 사리고 있고 유예제초가 상관없이 실무적인 공급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ASML이나 아니면은 아맛 같은 경우에는 잇따라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서비스 운영 중단 지시 발표하고 이면으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다 보이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미리 발표했잖아요. 지난주 2주 전에 22년 9월 7, 8, 9의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역대 분기 최대 매출 재고자산을 찍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의 모든 지표들의 추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재고자산 파란색 장기 현황 이거 상관관계는 88.8%를 거의 똑같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재고자산 22년 3분기 26일에 발표되는데 아마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재고자산 현황 체크 추론을 해보면은 역대 분기 최대 재고자산을 경신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과 OP야 영업 주가를 상관관계를 해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요. 주황색이 주가고 파란색이 영업이익인데 두 개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상관관계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을 두 개를 상관관계 해보니까 94.8%예요. 거의 똑같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황색, 삼성전자 재고자산 회색선.
그러니까 이 3개사의 재고자산 현황 추이는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주가하고 재고자산의 조합을 상관관계 따지니까 71.1%로 어떤 뭐 캐펙스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하고 주가하고 재고자산의 상관관계는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두 개 사례를 보시면은 추론한다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재고자산의 정점에서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고요. 인벤토리가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정점에서 하락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22년 2분기의 재고자산이 현황이거든요. 이게 22년 3분기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봤습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통한 매출액 비중을 확인 필요하다고 그래 가야할 분하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하고 국내하고 캐파는 50대 50으로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을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중국 내 팹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20%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되고요. 실적을 선행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년 9월에 실적으로 출원할 경우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SK 하이닉스의 22년 3분기 매출액은 YOY QOQ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그 데이터 센터형 서버의 메모리 관련해서 재고자산 현황이 파악이 필요하고요. SK 하이닉스의 3분기 재고자산은 22년 2쿼터의 금액을 넘어서 역대분기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재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매크로 추세와 동행성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재고자산 현황 등을 감안시해 글로벌 증시의 하향 조정 요령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 적정한 듯 판단됩니다. 물론 미국에는 추가적인 자료조사 후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결론은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